인생 후반에는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노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습관을 이어왔다면 계속해서 하면 되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면 약간의 노력으로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지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단순하고 쉽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단순하고 느긋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풍요롭고 다채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책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를 통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이렇게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지 못해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행복의 파랑새는 제멋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물론 행복은 한순간이며 결코 지속적이지 않다. 힘든 일, 싫은 일이 지속된 후에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속 깊이 행복하다고 감격하게 된다. 그리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찾아온다. 인생은 빛과 그림자가 있으며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일이 연속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것을 경험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설령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어도 한없이 한탄하지 말고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믿고 마음을 바꿔보자. 고독을 사랑하고 자립하는 삶을 살아보자. 가족이라 해도 자녀나 부모의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 혼자 죽어가는 존재로 자신의 등에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고독하다.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별로 없어서 고독하고 외롭다고 한탄하는 노인이 있다. 고독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나 말동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친구나 가족에 둘러싸여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며 자립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느 95세 여성은 나이가 들어 점점 친구들이 떠나면서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말동무도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기 혼자서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수하는 것은 외로움보다 고독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나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장수를 즐길 수 없다고 다시금 생각했다. 누군가와 함께 외출하지 않으면 쓸쓸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행동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아내자. 생각해보면 쇼핑하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영화 관람도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일부러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시간과 복장을 신경 써서 나갈 필요가 없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때까지 지금의 친구들과 함께 즐긴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혼자 행동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당일치기 버스 투어에 혼자 참가하는 것도 추천한다. 흥겹게 수다를 떨 상대가 없어도 조용히 창가의 경치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수 있다. 혹은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신적으로 자립한 매력적인 노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몇 살이 되든 95세 부인처럼 자립적인 사람이라면 그보다 나이가 적은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매일 제대로 살아간다. 갑자기 집에 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집 안으로 초대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흔쾌히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다면 매일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어느 때라도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 머리를 정돈하고 옅은 화장을 하고 쓰레기를 버린다. 아침 식사는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나 과일만이라도 식탁에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다. 식후에는 식기와 테이블을 잘 치운다. 가끔은 백화점 지하에서 반찬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하는 것도 편리하고 기분 전환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량이라도 생각해서 손수 만든다. 방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 쓴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얼룩은 그때그때 깨끗이 지우면 충분하다. 볼 일이 있든 없든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해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근처를 산책하거나 쇼핑하러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거리의 모습을 피부로 느낀다. 일상의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고 정성을 다해 살아가면 돈도 들지 않는다.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도 사라지고 인생은 어떻게든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실감하는 것은 단순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기본이다. 행복은 돈이 채워져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느낄 수 있다. 큰 부자라고 해도 마음이 굶주려 외롭고 불행한 사람도 있는 법이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욕심이 있고 그것은 아무리 따라가도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바꿔 자신의 마음이 만족하는 일을 생각하자.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도 있으며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건강이 있으면 된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원점은 바뀌지 않는다. 비록 소소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가진 것과 생활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노년의 말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속이 답답하다. 작가 요시다 겐코가 이런 말을 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여 몸에도 마음에도 좋지 않다고. 외국 영화를 보고 있으면 종종 상담해주는 직업의 사람이 등장해 고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특히 체력이나 기력이 떨어져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이나 고민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좋을 테고, 물론 상담사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신뢰가 생겨서 내가 하는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 도중에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저 단순히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서로 잡담을 나누거나 배우자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한다. 잘하는 취미에 몰두하고 스포츠를 하며 땀을 흘리면 가벼운 고민은 어디론가 사라질 수도 있다. 산을 좋아하는 50대 지인 여성은 산 꼭대기에서 땡땡은 바보 멍청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 마음의 응어리가 스르르 사라진다고 한다. 화초를 깎는 것이 취미인 동네의 60대 부인은 정원의 풀을 뜯으면서 잡초에게 불평과 고민을 말한다고 한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럽다며 풀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들어주기 때문에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체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대강 잡초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고민은 어느새 사라지고 상쾌함이 남는다고 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스트레스를 다른 법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과 마음의 응어리를 가능한 빨리 털어내는 것이 좋다. 유머 감각은 있으면 정말 좋다. 얼마 전 한 젊은 사람의 축하 자리에서 고령의 한 남성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의 전경과 함께 떠올라 지금도 미소가 지어진다. 81세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지만
18세는 폭주한다. 81세는 목욕탕에서 물에 빠지지만 18세는 사랑에 빠진다. 81세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18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연회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잘 보니 80세 이상인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물론 80세가 되어도 10대 못지않게 건강하고 발랄한 노인도 있으므로 나는 나중에 남에게 폐를 끼치는 노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몇 명이 모인 홈파티 자리에서 그 집의 주인과 손님은 각각 모두가 초면이었다. 70대 남성이 요즘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동안 타던 BMW는 내버려 두고 새 BMW를 타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새 자전거라도 산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남성이 말하길 비는 버스 M은 메트로 지하철 W는 워킹이에요 라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머 그럴싸하네요 라며 웃었고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점차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게 되었다. 말장난이라도 이런 유머 감각을 연마해 두면 두뇌 트레이닝도 되고 이야기의 화제가 부족할 일도 없다. 말솜씨가 부족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그럴싸한 이야기를 생각해 두면 모임의 자리가 화목해지고 어느새 대화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정리는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습관으로 집도 사람도 건강하게 하자. 정리정돈된 집 안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물건이 어지럽고 흩어져 있어서 쉽게 찾지 못해 짜증이 날 일도 없고 계획 없이 집안일을 해서 재료가 부족해 초조할 일도 없으며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피곤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건이 많으면 구석구석 청소가 되지 않고 먼지가 쌓여 비위생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집이 된다. 필요한 것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고 항상 구석까지 손길이 미치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에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다. 우선 자기 주변 정리부터 한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나 평균 10,000개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세상의 물건과 정보가 범람해 자신의 관리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런데 한 지인이 완벽한 정리정돈에 관한 책을 읽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처분했더니 후회와 허전함으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한다. 병원이나 호텔처럼 필요한 것만 두고 있는 공간은 너무 기능적이라서 장시간 있으면 마음이 허해진다. 우리 집은 어느 쪽인지 따져보자면 가구나 물건이 많은 편이다. 청소하기 쉽고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물건들이 정리정돈되어 있다면 완벽하게 정돈된 기능적인 집보다 적당히 있는 편이 마음의 안정과 안심을 줄 것 같다.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법이다.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생활에 단순해질 것 같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각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건 정리는 한 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본인의 마음과 상담하면서 계속 단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노후의 돈은 이렇게 돈을 잘 쓰는 법이란 무엇일까?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돈이 떠나가지 않도록 돈을 써야 한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다. 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자란 생활 자금을 기를 쓰고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잘 쓸 방법을 생각하자. 가급적 돈을 쓰지 않고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 방식을 궁리해야 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분명 돈이 많으면 한순간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가끔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다. 살 곳이 확보되어 먹을 것 입을 것이 곤란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물론 돈에 무관심하면 안 되겠지만 집착해도 돈이 도망간다. 노후 자금으로 몇 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축한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불안해한다. 저축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초조해지고, 저축한 돈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으로 충분할지 걱정이 된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어진다. 돈이 없으면 안심이 안 된다. 그것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저축과 수입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치스럽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고 대담하게 나올 필요도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돈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웠는데 돈이 없다고 죽지 않는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고 생각을 더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나 일에 관심을 돌려보자. 인생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야말로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절약이 아니라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자.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수입이 급격히 변화해 절약해야 한다고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다. 절약은 낭비를 줄이고 생활을 긴축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약을 시작하면 가난하고 비참한 기분이 든다. 나이를 먹은 후에 절약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이용해 쾌적하고 슬림한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흔히 독일인을 구두쇠라고 한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절약 정신을 갖고 쓸데없는 쇼핑은 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청결한 삶을 당연시하여 연금 생활자가 되어도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담담히 자기만의 생활을 즐긴다. 나의 독일인 친구는 자신이 구두쇠가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한다. 결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을 판별하고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그 친구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맞은 방법을 찾은 것이다. 물건을 소중히 하고 낭비 없이 소박하게 살면 돈 걱정 없이 마음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노년의 시간은 이렇게, 시간의 사용법,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과 돈은 굉장히 비슷하다. 시간도 돈도 현실이고 둘 다 무엇에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한정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잘 꾸려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동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시간과 돈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쾌적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능숙하게 사용하면 좋다. 시간 활용에 능숙한 사람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알고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생각해 행동한다.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동안에 점점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다. 퍼뜩 떠오른 생각을 빠르게 실행에 옮겨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가끔은 충동적인 행동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시간 낭비로 끝날 때가 많다. 하루의 행동 목표는 최대 2가지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 목표에 자기 의욕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욕심을 내거나 포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다. 제한된 시간 내에 잠을 자고 집안일을 하고 일을 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바빠도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 그래서 해야 하는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실의 사소한 일은 금방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자. 당장 해결해야 할 중대 사건이라면 다른 이야기지만 방에서 먼지를 발견하는 정도라면 우선 그것만 깨끗이 한다. 절대 청소기를 꺼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는 일, 예정이 없는 일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체력도 귀중한 시간도 쓸데없이 소비하게 된다. 이런 시간에 대한 의식이나 습관은 집안일 이외에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 하루에 한정된 24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자. 여러분은 항상 갑작스런 작은 용무에 정신이 팔려 애를 먹고 있지 않은가? 갑자기 생길 중요하지 않은 일만 듣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정된 시간에 단순하게 관리하고 의미 있게 보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삶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생각을 바꾸면 재미없었던 일과 집안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산책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 오래 바라본다. 일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양이나 물건을 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 힘이 난다. 한 연구에서는 사물을 몇 초간 오래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사랑스러워진다고 한다. 다만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있다고 오해를 받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깊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가 천금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하루를 빠르게 보낼 뿐 아니라 노후가 즐거워지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중요하다. 몸이 건강할 때 계속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년제도가 폐지되거나 고용이 연장된 회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50이 넘으면 일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이 없어져 갑자기 기력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해보자. 일이 줄어들면 수입도 교제 범위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조금씩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활의 규모도 적응시켜 나가자. 정년의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시골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것도 주변에서 이해해주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받았던 수입이나 대우는 내려가더라도 조금씩 즐기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짧은 시간 외부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삶에 활력을 준다. 이런 삶의 방식은 인생의 황금 같은 노후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노년의 운동은 이렇게, 근력 운동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격렬한 운동은 전문 선수들에게 맡기고 일반적인 사람은 몇 분간의 트레이닝으로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천천히 하는 근력 운동은 고통 없이 즐기면서 할 수가 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도 가능하다. 움직이지 않는 벽이나 책상을 강하게 누르면 다리와 팔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소개해 보겠다. 이를 닦으면서 한 발로 번갈아 선다.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닦은 뒤에 양손에 수건을 들고 크게 기지개를 켠다. 샤워 후에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는 전신 운동을 하는 것처럼 큰 동작으로 한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발가락 끝을 바닥에 붙인 채 위아래로 움직인다. 유리창을 닦을 때는 크게 팔 근육을 의식하면서 움직인다. 어디까지나 연령과 체력에 맞는 완만한 움직임으로 스스로 훈련하는 습관을 들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달릴 수 없으면 천천히 걷는다. 정원에서 식물이나 채소를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일이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위해 신경을 쓴다. 근처에 사는 한 남성은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겸해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술과 안주를 산 뒤에 일부러 멀리 돌아온다고 한다. 태풍, 폭풍, 폭설이 오는 날은 힘들지만 비가 조금 내리더라도 우산을 쓰고 나선다. 이 남성처럼 산책하는 습관도 어떤 즐거운 목적이 있으면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나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바닥에 걸레질을 하면서 5분 정도 돌아다닌다. 자연의 마음을 맡겨보자. 지쳤다는 생각이 들면 집 근처의 공원을 산책한다. 마당이 있다고 해도 손바닥만한 우리 집과는 달리 울창한 숲속에는 1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자연의 시원한 바람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어느 날 큰 나무를 두 팔로 안고 가만히 있는 고령의 여성을 본 적이 있다. 아마도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의 큰 나무에 무심코 내맡겨 치유받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도시의 일각에서도 자연을 느끼면서 마음을 비우고 거닐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있다. 자연을 접하기에도 사람은 행복을 실감할 수가 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준다. 세상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을 거듭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고민거리가 갑작스레 날아들기도 한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놔도 들은 사람들은 그저 다가와 위로만 할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이가 들면 고민거리는 자신의 내면에 삼켜 소화하고 주변 사람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나친 내면의 싸움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평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정도의 체념할 마음에 준비를 해둔다. 고민해봤자 어쩔 수 없다. 그냥 자연의 큰 흐름에 몸을 맡겨보자. 겨울이 오면 곧 봄도 온다. 자연은 돌고 돌아 반드시 새로운 계절로 찾아온다. 노후의 행복을 위한 만족,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한창 발전하는 젊은 시절이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오히려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신경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한다. 나이를 먹으면 타인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비참해지거나 동요되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한다. 돈이든 재능이든 명성이든 미모든 자신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질투심에서 오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은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차는 있을 것이다. 고령이 되어도 질투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가끔 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목표로 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한심하다고 침울해지면 인생이 어둡고 허탈해진다. 나이를 먹고 갑자기 타인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천천히 자신의 질투심을 억제하는 기술을 터득할 수는 있다. 상대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노력과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아보자. 그 사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성공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살피는 마음도 중요하다. 자신이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도 지금의 자신 역시 어느 정도 합격점이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되새긴다. 그리고
상대방을 훌륭하다고 칭찬한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질투에서 해방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려고 노력하자. 물건을 단순하게 하면 마음까지 상쾌하고 심플해진다. 짜증에서 벗어나기. 원래 성실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남의 언행에 참견을 하고 걸핏하면 그래서 안 된다라며 비판적이 된다. 나이가 들어 체력도 기력도 떨어졌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규칙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올가맨다면 그 규칙이 어긋났을 때 짜증과 분노가 배가 된다. 주변에는 꾀꾀거리는 시끄러운 노인이라고 낙인 찍혀 고독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 분노와 짜증이 쌓이면 스트레스도 늘어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고 한다. 노인의 인생은 태평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랑은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움은 받지 않는 삶을 살자. 평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보이거나 비판하는 일은 관두자고, 다른 사람의 집안이 먼지로 뒤덮여 있어도 비판을 한들 의견을 낸 듯 당사자가 바꿀 마음이 없으면 생활은 바뀌지 않는다. 하물며 미세한 몸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고민하는 일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된다. 집이 너무 더럽잖아. 당장 치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마치 독약을 받은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든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판이라면 너무 더러우니 좀 치워야겠다라고 반성해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른이 아이에게 뭐 해라고 비판한다면 순순히 따르고 싶을까? 나이가 들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분노라 짜증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고 일상을 단순하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